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3월 1280원을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현재 11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15%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주식시장만큼이나 급등 급락을 반복했던 외환시장의 흐름을 복기해보고 내년에 주요 외환시장의 변수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통화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환율을 보실 때는 달러 유로 환율, 원달러 환율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 교환 비율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1,1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원달러 환율이 1,800원으로 높아진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러 유로 환율은 상승을 하고 달러 엔 환율은 하락을 했다면 달러화 자체는 가치가 상승한 걸까요? 낮아진 걸까요? 그 비교 대상에 따라서 달러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달러화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 지수는 달러 대비 여러 국가들의 통화와 비교해서 평균적인 달러의 움직임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화가 강세냐 약세냐를 판별하게 됩니다. 3월까지는 코로나가 아시아 지역 중국에서 발병을 하기도 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 취급받는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달러화는 신흥국 통화인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급격한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28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그렸었어요.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부양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었죠.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정책들, 그리고 페드의 돈풀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말은 정부가 돈을 쓰는, 지출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의 씀씀이를 기준으로 재정수지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적자이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재정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걷어들이는 세금 대비해서 지출이 적은 정부의 수입이 플러스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인 페드, 연준도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 양이 많아졌으니까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온 3, 4월 이후에 달러화는 조금씩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었고, 이때 유럽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을 통해서 유로화 공급이 늘었지만 달러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달러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니까요. 원화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아무래도 2차, 3차 웨이브를 겪은 미국, 유럽과는 달리 중국이나 한국은 비교적 코로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런 확진자 수 추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 추이를 보셔도 수출 증가율이 잠깐 마이너스 20%대 하락을 찍고 이후에 완만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에 비해서 코로나 증가세가 둔화됐고 수출 지표가 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원달러 환율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외환시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의 내년 환율 시장 전망을 다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달러와 약세, 평균적으로 1,050원에서 1,150원 정도의 레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았어요. 추가적인 달러와 약세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이제 각 통화별로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을 언급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달러화를 살펴보면 강세 요인으로 꼽고 있는 내용은 달러화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상대 통화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강세이냐 약세이냐가 전체적인 달러화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데요. 이 달러화가 잠깐 강세로 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는 지금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펀더멘탈이 더 좋지 않아서 유로화가 더 약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달러화가 일시적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었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도 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화가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었고요. 반대로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요인들은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바이든은 그린 에너지 분야 쪽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역 정책 부분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던 무역 정책이 다소 완화가 된다면 미국은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 수지가 적자인 나라예요.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대중 무역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외국의 물건을 사오고 그 돈을 달러화로 지불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글로벌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달러 유로 움직임 말고 위안화, 원화, 아시아권의 통화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강세 요인이 더 눈에 많이 띄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력을 극복하고 경제 지표들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인이 늘어나면서 자본수지 흑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이는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와 연동돼서 유사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았고요. 그 외에 원화가 갑자기 약세로 튈 수 있는 요인들로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 후보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나온다면 이는 원화를 약세로 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아시아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그늘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났죠. 사실 지표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제지표가 발표됐을 때 보통 경제지표는 작년 동기 대비, 작년에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서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는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좋지 않은 지표에 따른 기저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2분기, 3분기부터는 이런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지표 개선이 있어야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그저 그런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면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유로화가 약세로 튀면서 달러가 일시적 강세를 보인다던가, 국내 경제지표 부진이나 바이든의 대북 강경 정책 등의 이슈로 원화가 약세로 튄다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1,100원 초반대 레벨에서 1,050원, 1,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환전 전략이나 미국 주식 관련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게 싫고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환해지형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이름 옆에 가로치고 H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상품들이에요. 미국 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할 때는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달러 인버스 ETF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이만큼 인버스 ETF로 수익률 훼손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기준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여러 변수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레인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달러로 환전을 하고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면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오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환율과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